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루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반복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반복문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이제 그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하셔서 여러 방법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건문, 반복문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자, 반복문은 특정 작업을 조건에 따라 반복하여 수행하는 구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조건문을 배웠어요. 조건문이라 하면 이제 어떤 if 안에 조건이 들어가서 그 조건이 참일 때 어떤 구문을 실행을 한다 였는데요. 반복문은 이제 이 조건이 맞는 동안 계속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수학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했더니 오답이 있어요. 오답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해야겠죠. 남은 오답을 다 풀이를 할 때까지. 그래서 오답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답이 있을 때 한 번 공부한다 해서 끝나면 그건 그냥 조건문인데, 거기서 그 조건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오답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해서 종료를 한다면 그런 반복문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뭐 반복문처럼 작동하는 게 뭐가 있냐, 뭐 예시를 들어보면 버스 같은 게 있겠죠. 버스는 예를 들어 뭐 아침 뭐 6시에 첫 차가 와서 뭐 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6시 15분, 10시 30분, 10시 45분 쭉 하다가 뭐 밤 11시 00분이 막차.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운행을 하다가 끝나면 밤 11시가 되면 종료 시간이 되면 운행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표현을 할 때 반복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수학 공부를 코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wrong이 이제 틀린 문제 개수겠죠. 이 wrong이 틀린 문제 수라고 하면 그게 아직 양수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틀린 문제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0 초과가 false가 됐어. 그 말은 이제 0이 됐다는 거죠. 0 이하가 됐다는 거죠. 뭐 당연히 문제수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조건이 틀렸다 그러면 wrong이 0이 된 거니까 끝난다. while문이 끝나고 go home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요 while이 대표적인 반복문 중 하나인데 한번 봅시다. 자, 이 while문은요 if문이랑 생긴 게 똑같아요. 여기 앞에만 while로 바뀌었죠. 얘도 조건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if문에 사용했던 조건식이랑 비슷한 조건식인데 그 조건식이 참인 동안 반복할 내용을 안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부터 1까지 쭉 출력하고 싶다. 그럼 처음에 n이라는 변수를 5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그 n이라는 변수가 1 이상인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printf를 반복하면서 n을 하나씩 줄이는 거죠. 한번 출력할 때마다. 이 n을 안 줄여주면 계속 5가 계속 평생 나오겠죠. 이 무한루프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n을 줄여주면서 1 이상인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1 이상인 동안. 그래서 우리가 while문에서 어떤 조건을 생각할 때 동안, 지금 좀 글씨가 이상한데, 동안, 뭐뭐한 동안이라고 조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이상인 동안 반복을 하면 1씩 줄으면서 그럼 5 출력되고 4 출력되고 3 출력되고 2 출력되고 1 출력되고 이 1이 출력된 다음에 n이 줄면 몇이 돼요? 0이 되겠죠. 이 0을 체크를 하는 거죠. while문에서. 근데 0은 1 이상이 아니죠. false가 됐죠. 그러니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5, 4, 3, 2, 1 하고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얘도 보면 중괄호가 생략이 돼 있죠. if문과 마찬가지로 while문도 이 원래 있어야 되는 중괄호를 한 줄만 사용을 할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생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n이 6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5, 4, 3, 2를 만들 건데 n을 6일 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마마 n을 하게 되면 얘는 n을 먼저 줄이죠. 그쵸? n을 일단 줄여서 5로 만들고 그 값으로 y를 판단을 해요. 근데 5니까
지금 while문에 이게 통째로 들어있잖아요. 그럼 5는 뭐예요? 우리가 0이 아닌 값은 true로 간주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출력은 뭐가 돼? n이 지금 5니까 5가 출력이 돼요. 자, 끝났어요. 다음 루프로 가야겠죠. n이 5인데 마마 n을 했더니 n이 4가 됐어요. 그 4를 체크를 해. 괜찮죠? 그니까 또 출력을 해. 4가 출력돼요. 3, 2, 1까지 출력을 했어요. 자, n이 1일 때 출력을 하고 나서 while 마마 n을 또 작동을 시켜요. 그러면 n이 0이 됐죠. 0이면 정확히 뭐예요? false죠. 그럼 이 while문의 조건이 false가 됐기 때문에 반복문이 종료가 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아예 동일한 코드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 조건을 잘 써줘야 돼요. 내가 조건식을 잘못 써서 항상 참인 경우가 생기면 무한 루프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코드가 안 끝나. 이상하게 에러가 나서 멈춰. 그런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시면 while 1은 항상 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출력하면 계속 무한 루프가 쭉 출력이 되겠죠. 이거는 실행을 해보시는 게 꼭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면 샵 include stdio.h고 int main 안쪽에다가 이걸 그대로 입력해서 지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무한 루프라고 쭉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셨으면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의도한 위에 같은 경우는 뭐 의도한 무한 루프겠죠. 내가 직접 무한 루프를 일으킨 거니까.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은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 이하의 모든 홀수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 코드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게 간단하게 출력이 되니까 이거 좋은 테크닉이구나 하고 마찬가지로 while n을 써요. 왜냐면 이러면 n이 정확히 0이면 끝나니까. 그 전까지 하는 거니까. 그리고 홀수를 출력해야 되는데 지금 5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 5가 출력이 되고 n이 2가 줄어서 3이 되고 3 출력되고 2가 줄고 1 출력돼요. 근데 1 출력되고 나서 내가 0이 돼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씩 움직이죠. 그럼 이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됐으면 이 while문을 체크를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true인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내가 while n이 0 초과 이렇게 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거 그냥 n으로만 했기 때문에 0일 때만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계속 true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무한히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꼭 정확하게 쓰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while문에서 중요한 구문, 사용되는 중요한 구문 중 하나가 break랑 continue예요. 그래서 이 break랑 continue는요, 반복을 하다가 내가 중간에 건너뛰거나 멈추고 싶다, 반복을. 그러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break문은요, 그 break가 등장하는 순간에 루프를 탈출해버려요. 반복문을 종료시키고. 이거 2가 빠졌네요. continue문은요, 이번 루프의 뒷부분 코드를 스킵하고 다음 루프를 진행해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break문이 있어요. break문 사용 예시. 자, int a가 8이에요. a가 8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a가 0 초과인 동안 반복을 하죠. a를 1을 줄여요. 그럼 a가 지금 7이 됐죠. 근데 조건문이 뭐래요? a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짝수면 이죠. 자, 짝수면 브레이크 하래요. 짝수면 브레이크. 근데 지금 일단 7이니까 if나 애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출력을 해요. 그럼 8이 일단 출력이 되겠죠. 7이 일단 출력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7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while문에서 a가 7일 때 0 초과니까 상관없네요. a가 하나 줄어요. 그럼 6이 되겠죠. 근데 6은 어때요? 이게 true죠. 짝수니까. 그럼 이제 요게 실행이 되는 거야. 브레이크가 실행이 돼요. 브레이크 뒤에 세미콜론 항상 얘도 그 하나의 명령문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고요. 자,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6이니까
브레이크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루프를 그대로 탈출해버린다. 여기서 그냥 while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7만 출력하고 끝나요. 이게 브레이크문의 실행 예시입니다. 반대로 컨티뉴문은요, 이번 루프의 남은 내용만 건너뛰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7이 출력이 되고 여기는 지금 컨티뉴죠. 그럼 A가 이제 6이 됐죠. 아, 그럼 A가 짝수니까 이게 참이네? 컨티뉴네? 그죠? 컨티뉴를 해야 되니까 뭘 한다? 이 뒤에 남은 요 프린트 문만 건너뛰는 거야. 그리고 다음 루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다시 A가 6에서 5가 되고 5일 때는 if면 괜찮으니까 5 출력되고 4일 때는 컨티뉴 되고 3일 때는 출력되고 2일 땐 컨티뉴 되고 1일 때는 출력이 되고 A가 이제 0일 때 컨티뉴 되고 그죠? 그리고 그 0일 때 while문 요 조건을 체크를 다시 하니까 false네요. 그니까 while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753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활용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랑 컨티뉴문 자주 사용되는 구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무한루프랑 브레이크를 잘 활용을 하는 예시가 사용자가 입력을 몇 개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무한루프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계속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따라 멈추라고 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숫자를 더해서 출력해라 라는 예시가 있다 해봅시다. 입력의 마지막에는 0이 주어진대요. 자, 이런 예시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온다고 해요. 맨 뒤에 0이 나오면 입력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한 루프로 어떤 while문을 실행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숫자를 입력을 받겠죠. d and k 이렇게 그죠? 이 안에서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그거를 내가 위에다가 s란 변수를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0으로 처음에 초기화를 해냈겠죠. 그리고 이제 s에다가 k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쓰면 계속 더하겠죠. 근데 입력의 마지막에 0이 주어진다 했잖아요. 그니까 이 사이에 어떤 구문이 들어가면 돼요? 만약 그 입력받은 k가 정확히 0일 때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 한다. 세미콜론까지 해주면 0이 입력되면 종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무한루프를 돌리고 어떤 정수를 계속 입력받으면서 그게 0이면 끝내고 아니면 계속 s에다 더해준다. printf %d s 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일시정지하고 해보시고요. 정리가 되셨으면 넘어갑시다. 이번엔 do while문이란 걸 배워볼 거예요. 이 do while문은 while문이랑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do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while이 뒤로 갔어요. 뒤에 세미콜론 있어요.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 do while문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일단 한 번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의 조건이 참인 동안 실행을 하는 건데 기존에는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으면 애초에 실행도 안 해요. 근데 do while문은 일단 한 번은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요. 자, k를 입력받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k가 0 초과인 동안 k를 줄이면서 출력하죠. 그럼 그냥 5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이 5, 4, 3, 2, 1 하고 1 한 다음에 k가 줄어서 0이 됐어. 그러면 이게 false니까 끝나겠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0을 입력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이 while문을 그냥 쓰게 되면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끝나요. 근데 내가 지금 do while문을 썼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출력을 해준 거예요. 0을. 그쵸? 그 다음에 조건 체크하고 안 되네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o while문을 쓰면 반복문 안의 내용이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이 되게 보장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문법은 아닌 것 같아요.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네, 중요한 문법 중 하나긴 하니까 기본 문법 중 하나긴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while문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n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홀수는 더하고 짝수는 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1, 2, 3이 들어오면 1은 홀수니까 더하고 2는 짝수니까 빼고 3은 홀수니까 더해서 2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5개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5개가 들어오는데 6은 짝수니까 빼고 8은 짝수니까 빼고 3은 홀수니까 더하고 5는 홀수니까 더하고 2는 짝수니까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일단 n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샵 인클루드랑 인트 메인은 했다 칠게요. 그래서 n이랑 s가 있다고 치고요. 몇 개를 입력받을지를 한번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n번 입력받는 거니까 while n 마마 이렇게 써봅시다. 되게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내가 이 n번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while n 마마를 하면 이 안에 내용이 무조건 n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n을 고치지 않는다면. 왜냐면 한 번 실행할 때마다 n이 줄어서 0이 되면 끝나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 n 자체 값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n을 다시 써야 된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k를 하나 선언하고 scanf %d and k로 입력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 만약 k가 홀수면 더하고, 그죠? 아니면 짝수면 뺀다.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 했으면 그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홀수일 때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짝수일 때 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n번의 반복을 해줄 수가 있다. 정리된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멈춰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동영상 강의니까 또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돌려서 보시고 멈춰서 보시고 하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연습문제 2번은 앞에서 작성한 거랑 동일한 건데 제가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멈춰 놓고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for문을 배워볼게요. 사실 while문과 for문 이 두 가지를 둘 다 많이 써요. 둘 다 반복문인데 둘이 용도가 조금 달라요.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for문은 어떻게 사용하는 식이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지금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의 괄호 안에. 원래 이 안에 조건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돼서 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 조건식이 참인 동안 수행할 내용이에요. 안에 들어간 내용.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요. 지금 요게 초기식이죠. 어떻게 했어요? i를 선언하고 1로 초기화를 했죠. i를 선언하고 1로 초기화를 했어요. 이게 초기식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i라는 변수에 지금 1이 들어있는 거죠. 조건식은 뭐래요? i가 5 이하인 동안 반복하래. 그래서 for문 이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요게 실행이 되면서 i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을 체크를 해요. i가 1이니까 5 이하죠. 그러니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증감식은요, 이 for문이 한번 내용이 종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조건식을 체크하기 전에 이 증감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진행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 뿔뿔 됐으니까 i가 2가 되죠. 그리고 그걸 다시 조건문을 체크를 해요. 2는 5 이하죠. 그죠? 지금 2는 5 이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또 출력을 해요. i가 3이 되죠. 3도 5 이하니까 출력을 해요. 4도 출력을 해요. 5도 출력을 하고 6이 돼요. i 뿔뿔 하면서. 그러면 6은 5보다 초과니까 false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반복이 1, 2, 3, 4. 근데 1은 초기식이니까 처음 한 번만 실행이 되고 2, 3, 4, 2, 3, 4가 반복이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1, 2, 3, 4 순서가 맞네요. 맞네요. 예. 1하고 조건 체크하고 실행하고 증감식 발생하고 조건 체크하고 실행하고 증감식 진행하고 점점점 하다가 안의 내용 실행하고 증감식 하고 다시 일을 했을 때 이 조건이 만약 false다 그럼 여기서 반복이 끝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순서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반복문을 잘 보시면 사실 while문을 이용해서도 똑같이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밖으로 위에 빼놓고 이거 while문 맨 아래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while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for문으로 쓴 게 훨씬 간단하겠죠. 이 둘이 지금 같은 코드인 걸 한번 먼저 멈춰놓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같은 코드인 게 지금 눈에 들어오시죠? i가 처음에 1이다. 초기화를 하고 조건을 계속 체크하면서 조건이 괜찮으면 출력하고 i를 늘리고 이게 증감식 위치. 그죠? 그래서 이게 초기식이고요. 이게 조건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서 이제 for문이랑 똑같이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while문으로 쓰면 되지 왜 for문을 쓰냐? 딱 보니까 for문이 간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for문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 while이 좋을까요? 언제 for를 쓰고 언제 while을 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해주면 얘는 딱 보세요.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이 사실 이 횟수만큼 반복을 하죠. 초기식을 놓고. 그래서 내가 i를 1부터 5까지 총 5번을 하고 싶어. 그러면 for문을 쓰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횟수가 정해진 반복일 때. 내가 횟수를 알 때 for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0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더한다. 이런 거는 for문으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while을 쓰냐? 종료 시점을 정확히 모르지만 조건은 알고 있을 때 그 while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5번 출력해라 그러면 for문을 쓰는 게 당연히 훨씬 간단하고요. while 써도 되지만 내가 뭐 사용자가 0을 입력할 때까지 다 더한다 그러면 while문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횟수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럼 for문을 쓰시고 종료 시점을 정확히 모르고 내가 어떤 조건에 따라 멈춰야 된다 그러면 while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만 설명하면 아직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싶을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알아서 for문, while문을 잘 구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 for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for문 안에 for문을 넣을 수, 당연히 while문 안에 while문 넣을 수 있고 for문 안에 while문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for문 안에 for문을 넣는 경우가 제일 많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for문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에 for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반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한 번의 반복이 일어날 때 이 안에 반복이 모두 발생해야 이 바깥의 반복을 한번 진행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구분할 출력하는 코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처음에 i가 1이고 j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i가 1일 때의 폼은 그 다음에 j가 1일 때 1 곱하기 1은 1이 출력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i는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j만 2가 되고 1 곱하기 2는 2 출력하고 j가 3이 되고 1 곱하기 3은 3 출력하고 쭉 하다가 언제까지? j가 9일 때까지 반복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이 드디어 끝났죠. j가 9가 되고 이제 뿔뿔해서 10이 됐을 거니까 이 반복문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끝나니까 다시 이 반복이 진행이 돼서 i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에 들어오면 이 후문은 다시 int j는 1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j가 1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j가 1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9까지 또 하고 쭉 하다가 언제까지?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다 했어. 이제 i가 몇이 돼요? 10이 되죠. 그러면 i가 9를 넘어갔으니까 반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고 한번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포문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1에서 n까지 모두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래요. 자, 얘도 보세요. 왜 포문을 쓰면 좋을까요? 1에서 n까지 n번이라는 반복 횟수가 정확히 있죠. n번 더한다. 그래서 포문을 쓰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int main까지 있다고 치고요. n을 입력받아야 되고 합을 s에 저장한다 합시다. 그러면 n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n까지 모두 더해야 되니까 for int i는 1부터 i는 n 이하까지 움직이면서 i 자체가 1에서 n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가 1에서 n까지 변하겠죠. 그쵸? 그리고 s 플러스는 i 해주면 끝입니다. 그쵸? 그러면 1에서 n까지가 모두 더해지겠죠.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정리된 코드를 이거 지금 코드가 좀 잘못됐어요. 이거 s하고 끝나면 안 되고 s는 0 해야 됩니다. 초기화 반드시 해줘야 돼요. n은 내가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초기화를 안 해도 되는데 s는 내가 여기다 계속 더하기만 하잖아. 그래서 초기화 꼭 돼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안 하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괄호 생략했어요. 왜냐면 안에 들어가는 구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안에 들어가는 구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중괄호를.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1에서 10까지 더하면 55구나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숫자 2개를 입력받아 a부터 b까지 모두 더하고 싶다. 그러면 포문을 어떻게 쓰면 돼요? for int i는 a부터 i가 b까지 i 뿔뿔 s 플러스는 i 이런 식으로 쓰면 내가 a에서 b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는 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1에서 n까지 모두 더하는 거를 사실 2분의 n 플러스 1로 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반복문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 지식이 있다면 1에서 n까지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해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점점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연습 문제 봅시다.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를 입력받아 예시와 같은 규칙의 직사각형을 출력하래요. 지금 보니까 약간 4 곱하기 5면 4칸, 5칸 차리 해가지고 1, 2, 3, 4, 5 그냥 쭉 쓰는 거죠.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에 따라 출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세로 가로 길이를 알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정확히 알잖아요. 세로 반복 몇 번, 가로 반복 몇 번을 지금 정확하게 아는 거니까 또 포문을 쓰면 좋은 거예요.
나중에 배열을 배우고 나면 Y문 쓰는 게 더 좋은 이런 규칙에 따른 사각형 출력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떤 좌표의 값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i번째 줄 j번째 행 i번째 줄 i번째 가로줄 j번째 세로줄 j번째 열 일 때 값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i번째 줄이면 i-1 곱하기 이거를 내가 nm이라 할게요. 내가 이걸 n 가로길을 m이라 할게요. i-1 곱하기 m 만큼은 지금 더해지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가로줄에는 플러스 j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규칙을 그냥 바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코드를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중포문을 1에서 바깥쪽 포문은 1에서 n까지 돌리고 안쪽 포문은 1에서 m까지 돌리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좀 생각을 빠릿빠릿하게 하지 않으면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멈춰 놓고서라도 차근차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안쪽 포문이 이 가로줄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을 반복해주는 게 요건 거죠. 이거 각각이 이 안쪽 포문에 이에 작동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출력되는 값이 i번째 줄일 때는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더해진 상태에서 j번째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가 지금 i,j인 거예요. i,j인데 지금 요게 i고 요게 j인 거죠. 좌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 x, y가 아니라 왼쪽 위에서부터 여기를 i, 이거를 j로 보는 좌표계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배열을 배울 때 좀 더 익숙해지셔야 하는 좌표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뒤집혀 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딥하게 다뤄볼 겁니다. 이 좌표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i, j가 이런 의미구나. 거긴 이걸 출력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냥 출력을 해주고 사이사이는 띄어쓰기로 구분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출력 완료했으면 엔터를 쳐서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터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어려운 걸 해봅시다. 이제 이런 코드의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중 반복문이 있는데 코드를 잘 따라가면서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한 땀 한 땀 따라가면 돼요. 지금 보세요. 처음에 i가 1인 반복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반복을 할 거예요. j가 처음에 1이에요. 그쵸? j가 1일 때 출력이 어떻게 돼요? i 곱하기 1 출력하면 되니까 1을 출력하면 되겠죠. 출력. 그쵸? 지금 여기가 출력 결과예요. 그 다음에 j를 i만큼 더한대요. 그럼 지금 j가 몇이 돼버려요? i가 1이니까 1 더하기 1에서 j가 2가 되죠. 근데 j 뿔뿔이죠. 반복 한 번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j가 또 늘어나는 거야. j가 3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다음 내용을 진행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1, 3이니까 출력이 3이 되겠죠. 그쵸? 지금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j가 4가 돼버리겠죠. 1을 더해줘서. 그리고 또 j 뿔뿔하니까 j가 5가 되죠. 출력하면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j가 6이 되고 7이 되면 m이 지금 5니까 넘어갔으니까 끝나죠. 그럼 이제 i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j는 1부터죠.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2가 출력이 되는데 또 j가 i만큼 더해지는 지금 i가 2잖아. 그쵸? 출력한 다음에. 그럼 j가 몇이 돼요? 3이 돼버리죠. 근데 또 j 뿔뿔을 해야 되죠. 이 반복이 끝났으니까. 그럼 j가 4가 되는 거예요. 이때 m이 5니까 4가 5 이하니까 해도 되죠. 그럼 출력을 또 해야겠죠.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8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를 더하면 또 5가 넘어가니까
printf 엑셀레이션 출력하고 또 다음 폼은 i가 3이 되는 거죠. i가 3일 때는 j가 1일 때 3을 출력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j에다가 i를 넣어야 되는 그럼 4가 되고요. 그죠? 근데 또 j 뿔뿔을 하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5일 때는 15를 출력을 하겠죠. 끝이죠. 또 엔터 출력하고 i가 4일 때는 j가 1일 때 4를 출력을 하는데 이때 플러스 4를 해서 j가 5가 되죠. 그죠? 근데 거기에 또 j 뿔뿔하니까 j가 6이 됐네? 아, j가 6이 됐으면 애초에 바로 폼 못 들어가죠.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출력 결과입니다.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중포문의 이 구조에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해가면서 아, 이중 반복문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또 돌려보면서 풀이를 계속 돌려보면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도 멈춰놓고 연습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다 해결이 됐으면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i는 1부터 10까지 움직여요. 그럼 지금 i가 처음에 0부터 10까지. 그럼 i가 0이죠. 근데 지금 i 뿔뿔 퍼센트 2는 0을 했대요. 그럼 i 뿔뿔 하면 지금 i는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퍼센트 2를 할 때 i는 아직 0인 상태예요. 그쵸? 왜냐면 i 뿔뿔은 내가 요거의 실행 결과를 기존 i로 그대로 0으로 돌려주고 i를 늘려주는 거니까 0% 2를 하는 거야 지금. 그쵸? 그러면 0%는 0이죠. 아, true네? 그러니까 출력을 뭘 해요? i 곱하기 2를 해서 2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i가 1이고 else는 안 들어가고요. i가 1이니까 i가 뿔뿔이 또 되죠. 그럼 이제 i는 2가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i 뿔뿔 퍼센트 2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i는 지금 3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대로 또 2% 2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rue죠. 그러니까 또 3 곱하기 2에서 6이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i 뿔뿔을 하니까 i가 4가 돼요. 지금 규칙을 보면 알겠지만 계속 요것 때문에 i가 하나 늘고 이게 계속 참이니까 이게 출력이 되고 i가 또 늘어 지금 i가 그냥 2씩 계속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여기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럼 또 i가 4일 때 i가 이제 i가 4일 때 이거는 true인데 i 뿔뿔 돼서 또 5 곱하기를 출력하죠. 그럼 10이죠. 그 다음 6 건너뛰고 7 곱하기 출력 14가 되죠. 또 8일 때 9 곱하기에서 18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i가 10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i가 10일 때도 i 뿔뿔 퍼센트 2를 하면 얘는 참이에요. 그쵸? 근데 i는 또 11이 돼요. 그러니까 i 곱하기 2를 하면 22가 출력이 돼요. 그쵸? else 건너뛰고 i가 12가 되는데 이때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else문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함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i 뿔뿔 퍼센트 2를 할 때 요 i 뿔뿔이 이걸 연산할 때는 i가 아직 늘어나지 않은 상태. 왜냐면 후위 증감 연산자니까 뿔뿔 i랑 다른 거죠. 그죠? i 뿔뿔이기 때문에 증가하기 전의 상태로 if문을 작동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구나. 근데 i는 증가를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실행할 때는 그게 지금 증가된 상태의 i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증가된 상태의 i 곱하기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반복을 하고 얘는 평생 들어올 일이 없구나. 왜?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증가해서 2번 증가하면 계속 짝수니까. i를 요걸 판단을 할 때는. 근데 출력할 때는 계속 요 i 뿔뿔 때문에 홀수 곱하기 2의 결과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쓰셔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코드도 한번 직접 쳐서 실행들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포문 관련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while문이랑 for문을 배웠는데 기초 백제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 수가 좀 많아요. 1092번까지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반복 실행 구조까지 배우면 종합 문제들을 좀 풀 수가 있어요. 기초 백제에 있는. 그래서 그 종합 문제들을 쭉 풀어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 20몇 개의 문제들을 다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기초 백제 연습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내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